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이번에는 듀얼 모멘텀 전략의 업그레이드 제 2탄입니다. PAA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네, 버그터 켈러와 큐닝이라는 사람들이 쓴 네덜란드 논문입니다. Protective Asset Allocation 준말이죠. PAA는. 자, 그런데 여기서 PAA? 며칠 전에 FAA라는 전략 하지 않았어? 뭐 좀 되게 많이 들어본 것 같다. 그리고 거기 무슨 켈러가 들어가지 않았어? 했는데요. 네, 이 사람 이름은 워터 켈러라고 합니다. 이 아재가 누군가? 뭐 그걸 아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고트란 무역관에서 조사 담당입니다. 스토킹을 한번 제대로 해봤는데요. 좀 스토킹을 했는데도 수수께끼의 인물입니다. 1948년에 태어났어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70대 영감이잖아. 저는 이분이 매년 논문을 찍어내기 때문에 당연히 30대, 40대 영사 교수인 줄 알았거든요. 무슨 대학 속해 있어가지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수학, 전기공학 전공을 하시고 1979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가 되자마자 이제 통계청에서 근무를 해서 나중에 임원까지 합니다. Board of Directors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통계청도 근무를 하고 겸사겸사 또 1982년부터 수리경제학 교수, 이코노메트릭스 교수를 합니다. 그리고 또 2001년에 무슨 IT 컨설팅사를 차렸고 웹사이트도 있는데 뭐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2007년에 대학에서 은퇴를 하고 이제 암스테르담 대학에서 2007년부터 그래 너 은퇴해서 돈을 별로 안 주겠지만 명예교수 해라 해가지고 지금도 명예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되게 뜬금없이 2012년에 섹스 캐피털이라는 회사를 차리고 CEO가 된 다음에 마켓 타이밍 연구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이 플렉스 캐피털의 홈페이지가 제가 아무리 찾아봤는데도 안 나와요. 되게 미스테리하죠. 구글에서 워터 켈러의 그 사진을 찾아보면은 딱 두 장이 나옵니다. 수수께끼의 인물이죠. 이 워터 켈러. 이분이 네덜란드 사람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네덜란드어는 읽으면 독일어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저도 읽으면 7, 80%는 이해를 합니다. 네, 그런데 발음이 되게 이상해요. 한마디로 독일인들이 감기 걸려서 가래가 섞여가지고 그 독일어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제 샘플은 대충 이렇거든요. 자, 이런 거. Keller studierte Elektrotechnik in Wieskunde an der Universität Twente und schloss beide Studies cum laude af. 네, 대충 네덜란드어는 네,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네, 독일인이 이제 가래 낀 독일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어쨌든 네, 이분이 무엇을 하셨냐 하면은 어쨌든 64세부터 금융 논문계에 입문을 합니다. 2012년 이분의 처음 논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지 않습니다. 지금 저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99% 이상이 55세 이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은 젊습니다. 쓸 수 있어요. 연구만 하세요. 자, 이 목표는 무엇이냐? 맨날 이분은 자기의 전략을 듀얼 모멘텀 전략과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내 전략이 짱이고 훨씬 낫다 메롱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시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듀얼 모멘텀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는 거를 목표로 하진 않고 근데 듀얼 모멘텀보다 MDD를 훨씬 낮추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십니다. 네, 저는 이분을 AA 시리즈의 창시자라고 말씀드리는데 AA가 Asset Allocation, 자산 배분의 줄임말이죠. 확실한 거는 이분 논문이 퀄리티가 매우 높습니다. 이분은 되게 수수께끼고 뭐하는 사람인지 잘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논문의 질이 굉장히 탁월하고 좋은 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이분의 논문을 연구를 하고 백테스트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012년에 이분의 처음 논문인 FAA는 제가 지난번에 소개를 드렸고요. 2013년에는 MAA, 그 다음엔 EAA, 16년에는 지금 제가 소개를 해드릴 BAA, 2017년에는 제가 다음에 소개해드릴 VAA가 있고 2018년은 DAA 만드는데 DAA와 VAA가 비슷해가지고 소개를 해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분은 26년에 걸쳐가지고 AA부터 ZAA까지 다 정복을 할 것인가? 그럼 27년부터 뭐 하죠? 처음부터 시작하는 다시 AA부터? 아니면 뭐 ABAA 이런 게 나오는 겁니까? 네, 어쨌든 이분이 지금 고령이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AA 논문들을 많이 좀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죠. PAA. 자, 이거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낌새가 조금만 이상해도 재빨리 도망가는 그런 전략입니다. 듀얼 모멘텀과 논리는 비슷한데 훨씬 좀 보수적인데 놀랍게도 수익은 별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듀얼 모멘텀과 똑같은 거는 상대 모멘텀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여기 있으면은 최근 그에 가장 잘 나갔던 몇 개 자산에 투자하는 거. 그거는 똑같은데요. 그 듀얼 모멘텀 절대 모멘텀을 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어떤 특정 자산의 최근 수익이 플러스냐 마이너스 해봐가지고 플러스면 얘를 포함을 시키고 마이너스면은 얘를 제거를 합니다. 상대 모멘텀이 좋더라도 절대 모멘텀이 마이너스다 하면 제거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여기 PAA는 폭 모멘텀, 브레스 모멘텀이라는 걸 쓰는데 저는 이거를 연저주의 도입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특정 자산이 최근 몇 개월, 1년 동안의 수익이 플러스예요. 그러면 절대 모멘텀은 보통 얘를 포함시키는데 그 PAA는 굉장히 의문스럽고 의심스러운 전략입니다. 예를 들면은 자산이 10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버전은 그 10개 자산 중에서 5개 자산이 그 최근 수익이 마이너스다. 그러면은 내가 투자하고 싶은 그 특정 자산에 최근 수익이 플러스라 하더라도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융시장이 뭐가 낌새가 안 좋아. 10개 자산 중에서 5개 자산이 마이너스네. 그러면은 설사 이 자산은 플러스라도 안 돼. 나 투자 안 해. 이런 식으로 가는 굉장히 보수적인 전략입니다. 네, 이 PA 전략도 그 보호막, 그러니까 PA에서 P가 프로텍션, 그러니까 보호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보호막이 낮은 거, 중간, 높은 보호막, 이렇게 세 개 전략으로 나누셨는데요. 네, 공식은 바로 밑에 있는데, 이해를 아마 잘 못하실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죠. 네, 이해 못하셨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프에 A0, 1, 2가 있는데, A0이 낮은 보호, 1이 중간 보호, 이게 높은 보호입니다. 네, 예를 들면은 A0을 한번 보시죠. 예를 들면 우리가 듀얼 모멘텀 전략을 해요. 자산이 12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6개의 자산이 플러스이고 6개 자산이 마이너스라고 칩시다. 그리고 우리는 최고 6개 자산에 투자하는 그런 듀얼 모멘텀을 써요. 이런 경우에 6개 자산이 플러스, 6개 자산이 마이너스면은 우리는 그 6개 자산에 우리 자산의 100%를 넣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A가 0인 경우 우리는 자산의 50%밖에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듀얼 모멘텀과 엇비슷한데 듀얼 모멘텀보다 그 투자 비중이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A가 2, 그러니까 보호막이 가장 높은 전략을 보시면은 심지어 12개 전략 중에서 6개 자산은 플러스이고 6개 자산은 마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금 비중을 100%로 가져간 겁니다. 거기는 숫자가 다 현금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의심이 많은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10개 자산 중에서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채권 시장과 부동산 시장과 원자재 시장은 다 별로 안 좋은데 주식 시장은 막 잘 되고 있다. 그러면은 그 듀얼 모멘텀을 쓰면 우리는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PA는 주식 시장은 잘 되지만 채권과 원자재 낌새가 이상해. 주식도 안 해. 현금 이런 식으로 가는 남자답다고 볼 수 없는 굉장히 의심이 많은 전략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그 12개 자산을 쓰는데 이제 보시다시피 미국 주식, 선진 주식, 개발도상국, 실물자산, 채권 이렇게 12개를 뽑아놨고요. 이게 미국에서 실제로 상장되어 있는 ETF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현금 대체제를 예금으로 하지 않고 IEF는 미국 중기채 ETF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그냥 이거 그냥 의문스러운 전략이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금만 하면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수익도 어느 정도 나오지만 별로 위험하지 않은 미국 중기채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 의심스러워 현금으로 갈래 하면은 정확히 우리는 현금을 보유하는 게 아니라 미국 중기채를 보유하는 겁니다. 인샘플 이 양반이 1970년부터 2015년 45년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그거를 반으로 쪼갰어요. 그래가지고 1970년부터 92년에 가장 잘 나가는 전략이 무엇인가를 봤는데 이 양반이 백테스트를 72번 했습니다. 왜 72번이냐? 일단 그 세 개 파라미터를 분석을 했거든요. 모멘텀 기준은 뭐가 좋을까?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이 모멘텀 기준으로 상대 모멘텀과 절대 모멘텀을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보호막은 어느 정도, 낮게, 중간으로 높게. 그리고 12개 자산이 있으면은 텀 몇 개 자산에 투자를 할까? 그러니까 가장 잘 나가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투자를 할까? 그러면은 4 곱하기 3 곱하기 6을 하면 72가 나옵니다. 그래서 72개 전략을 이분이 백테스트를 하셨는데, 70년부터 92년의 위너는 일단 모멘텀 기준은 12개월로 두고, 그리고 보호막은 가장 높게, 그러니까 가장 보수적인 전략으로 가고, 그리고 12개 자산 중에 4개, 5개, 6개,
4, 5, 6에 투자하는 게 좋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했으면은 복리 수익이 17%대로 나오고, 네, MDD, 최대 손실이 놀라움 10%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투자를 해가지고 손실을 볼 확률이 3% 정도밖에 안 되고 5년 투자하면은 무조건 수익이 난다. 이런 전략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1990년부터 70년부터 92년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요. 네, 이 PAA 가족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PAA2가 있고 1이 있고 0가 있죠. 보호막을 높게 가져가나 낮게 가져가나 중간으로 가져가나 이 세 개 전략이 모두 듀얼 모멘텀과 수익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복리 수익 다 17%대로 나오는데 근데 MDD가 비교가 안 되죠. 10대 25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샤프 지수도 PAA 가족인 듀얼 모멘텀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듀얼 모멘텀에게 판정에 성공했죠. 우리 워터 켈러 교수님 목적을 달성하셨습니다. 자, 중요한 건데 그 후에는 어땠는가? 93년부터 2015년을 보시면은 여기서는 PA 전략들이 수익이 보통 복리 10에서 11% 정도로 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MDD도 7%, 8%대네요. 매우 준수합니다. 오히려 인샘플보다 MDD가 더 줄어들었어요. 근데 듀얼 모멘텀도 93년부터 2015년까지 상당히 잘 갔습니다. 복리 12.5%, MDD도 12% 수준이니까 제가 보기엔 이 정도면은 그냥 이겼다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PA가 듀얼 모멘텀보다 수익이 좀 낮고 그 대신에 MDD도 조금 더 낮습니다. 물론 주가지수 S&P 500이나 60대 40 전략, 60% 주식, 40% 채권 전략 정도는 그냥 쳐바릅니다. 전체 샘플로 보면은 놀랍게 1970년부터 2015년까지 수익만 보면 듀얼 모멘텀이 가장 높았네요. 14.8%인데 PA 전략들 수익은 거의 뒤지지 않고요. 13에서 14%이고 MDD 부분에서는 비교가 안 됩니다. 10대 25죠. 샤프 지수도 듀얼 모멘텀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확실히 45년 동안 투자를 해서 PA 가족이 듀얼 모멘텀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판정 승이죠, 이 정도면. 자, 60대 40 전략, 60% 주식, 40% 채권. 가장 무난한 자산 배분 전략이죠. 얘랑 비교해가지고 차트들을 몇 개 보겠습니다. 자, 자산을 보면은, 이게 PA2입니다. PA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전략. 12개, 자산 중에서 6개 자산은 최근 1년 수익이 마이너스다. 그러면은 전체 현금으로 가는 그런 내뺀 전략이 PA2죠. 그거를 비교하면은 자산이 매우 고르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예, 손실 폭을 보면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납니다. 60대 40 전략은, 네, 큰 손실이 4번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74년에 20대 후반, 그리고 1987년엔 또 10대 후반, 예, 2002년 때 20대 초반,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30% 정도 깨는데, 네, 우리의 PA2 전략은, 예, 보시다시피 MDD가 10% 딱 한 번 넘는데 그게 1980년이네요. 그 후에는 MDD 10%를 넘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금융위기 때도 MDD가 6%, 7%밖에 안 나왔네요. 대박이네. 그렇죠. 왜냐하면 하도 의심이 많기 때문에 금융위기는 저 멀리 있는데 우리는 벌써 다 빼가지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 여기 이 빨간 게 뭐냐면 이게 바로 PA2 전략의 현금 기준입니다. 보시면은 완전 시뻘겋죠, 그렇죠? 그냥 계속 현금만 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기회가 좋으면은 이제 그때는 투자를 좀 하는데, 네, 기회가 별로 없고 내빼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현금 대체로 IF 미국 중기채를 썼는데 그거를 미국 단기채 그리고 초단기채로 바꾸는 그런 시도도 우리 켈러 교수님이 해보셨는데, 네,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IF 중기채가 복리 수익이 조금 더 높고요. 예, 그리고 MDD도 조금 늘긴 합니다. 근데 MDD가 8%나 10%나 다 그거죠, 그렇죠? MDD 가장 줄이고 싶으면은 SHY, 그러니까 1에서 3년 미국 국채에 투자하면 됩니다. 현금 보유할 때 IF가 아니라 SHY를 보유하면 돼요. 그러면은 MDD가 10%에서 8% 줄어드는데 그 대신에 수익도 같이 줄어듭니다. 요약을 하면은, 예, 낌새가 금융시장 전체의 낌새 조금만 이상해도 연좌제를 적용하는 이 PAA 전략, 네,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런 전략이 진짜 이 전략이 그거잖아요. 12개 자산이 있어요. 그중에 예를 들면은 내가 좀 투자하고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이 되게 잘 돼요. 그런데 저기 말이야, 부동산, 채권, 원자재 수익이 안 좋아. 그럼 금융시장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12개 자산 중에서 6개 자산이나 지금 최근 1년 동안에 마이너스 수익을 보였네. 꺼지자. 이제 이렇게 되는, 우리 다 현금이야.
미국 주식 날아갈지 몰라도 그래도 다 현금이야. 이런 전략이잖아요. 아주 보수적인 전략인데 힐은 듀얼 모멘텀과 비슷하게 나오고 MDD는 훨씬 낫습니다. 네, 이 전략은요 정말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재미를 철저히 버린 그런 전략입니다. 네, 몇 년 동안 그냥 중기채만 계속 들고 손 빠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힘들겠죠. 아, 미국 주식 날아가고 있는데 나는 손 빠고 있네. 차라리 듀얼 모멘텀이도 했으면 미국 주식이라도 샀을 텐데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지원감의 싸움이죠. 예, 특히 특정 자산을만 날아가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이 전략은 정말 인내심이 있게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이 맑고 잘 될 때 확실한 기회만 포착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0대 10, 그러니까 복리 수익 10% 이상이고 MD는 10% 언저리로 유지가 가능한 겁니다. 정말 기다려서 전체 금융시장의 모멘텀이 좋을 때 그때만 투자하는 인내심 전략. 네, 이런 거는요, 정말 본인이 직접 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인내심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ETF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거기 투자를 하고 그냥 냅두는 게 최고인데, 네, 이런 PAA ETF가 심지어 한국에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요. 자, 이거를 보시면은 이 전략 장기적으로 매우 좋죠. MDD도 낮습니다. 복리 수익도 매우 준수해요. 두 자릿수요. 그러나 쉬운 투자는 없습니다. 얼마나 큰 인내심이 필요한지 저는 상상도 안 됩니다. 저는 이 전략 하기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번에 기대하시죠. 이제 MPAA라는 놈이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